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고, 스트레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난 운동 못해. 그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왜 운동을 못하냐? 그랬더니, 왜 운동을 못하냐 했더니 뭐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무슨 놈의 운동을 하냐, 아파 죽겠다는데 무릎이 도가니가 나가서 운동을 못한다. 아이, 숨 차고 힘들어서 운동을 못한다. 조금만 하면 숨이 헉헉대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 난 힘들어서 못해.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힘든데 뭘 운동을 해, 힘들어서 못해. 그리고 뭐 조금만 어지러지래. 그렇지 않아도 쓰러질까봐 무서워. 그리고 아이, 귀찮아, 이러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러면 과연 운동을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춰서 운동을 할 수 있냐, 아프신 분들, 숨 차신 분들, 어지러우신 분들 또 귀찮아서 못 하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춤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가해지는 에너지는 모두 자극이거나 스트레스인데, 이 자극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고, 나한테 자극을 주는데 그것이 이익이면 자극이고 손해면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인체에 가해지는 양의 스트레스, 에너지의 양을 조절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자극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극이 되도록 하려면 에너지가 스트레스인지, 지금 나한테 가해진 에너지가 스트레스인지 자극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통 운동이다. 그래서 숨찬과 피로와 아픔이 그걸 구별하는 기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가 느껴야 되고 조절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나는 아파서 운동을 못해, 이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왜 아프냐, 이게 도대체 아픈 건 뭐냐. 무릎이 아프다, 이럴 때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릎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정강이 뼈죠, 모형인데 정강이 뼈, 이제 무릎이 위 있잖아요. 여기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 다 닳았다, 찢어졌다, 그래서 잘라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여기 자체에는 연골을 포함해서 신경이 없어요. 이 주변에 인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이 약해져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닳아서 아팠다는데, 난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연골이 다 닳았어, 그래서 아프대. 그 연골이 다 다른 걸 어떡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없으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해, 얘는. 그러니까 아픈 건 주변에 인대가 아픈 거다. 인대가 아픈 거는 약해져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인대가 아픈 거는 약해져서 아픈 거다, 그러고요. 그럼 인대가 약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 인대와 근육은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인대 힘이 10이야. 그러면 10만큼 운동을 해야 되고요. 11만큼 운동을 하면 아파요. 근데 9만큼 운동을 하면 좋아지질 않아. 그러면 운동을 해서 11이 되면 또다시 운동은 11만큼 해야 되고 12만큼 하면 아파요. 근데 그때 10만큼 계속하고 있으면 강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운동은 힘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야 돼요. 몸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자, 그럼 아프신 분들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운동을 하는데, 이건 치울게요. 운동을 하는데, 나 무릎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어,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일어나는 게 운동인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거예요. 그거 반복하는 거죠. 한 번 일어날 수 있으면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것도 못해. 그럼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뭐 끈을 달든 책상을 받치든 손으로 받치든 아무튼 지팡이를 짚든 붙들고 일어났다가 앉는 게 운동인 거죠.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할 수 있어? 그럼 두 번 하는 거죠.
두 번 할 수 있어? 세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 하고 쉬었다 하고 세 번 하고 쉬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까지는 괜찮은데 네 번 하면 아파. 세 번만 하는 거예요. 네 번 살짝 아프지 만약에 그럼 네 번 하는 거예요. 다섯 번 하면 꽤 아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으니 그건 좀 웬만큼 돼. 그러면 이제 흔드는 거예요. 흔든다는 건 뭐예요? 한 다리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커지니까 한 다리로 커지니까 한 다리를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 걷기 붙들고 이제 제자리를 걷고 그렇게 해서 되면 그 다음에 한 발짝씩 걷는 거죠. 그건 실내에서 걸어도 돼요. 붙들고 천천히 걸어.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걷고. 그래서 붙들고 걷고, 그 다음에 한 발 걷고, 두 발 걷고, 세 발 걷고 하는 게 운동인 거예요. 세 발 걸었더니 힘들어. 그럼 쉬어요. 쉬었다가 또 해야지. 또 일어나 또 걷고, 쉬고. 세 발 걷고, 쉬고. 세 발 걷고, 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10발 걸을 수 있고, 10발 걸을 때쯤 밖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면 50걸음이 되고 100걸음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실 일은 조금 아픈 거 살짝은 아플 수 있지. 살짝 아픈 건 참는데 많이 아픈 건 이를 악물고 참고 하면 못 써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게 또 무릎이 다른 사람들은 참는 걸 너무 많이 참아서 무릎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참는 거 잘해. 근데 그럼 못 써요. 그럼 못 쓰고 살짝 안에다가 하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 정도. 약을 먹을 정도는 좀 센 거긴 한데 한두 번 먹을 수는 있지. 근데 그래도 진통제를 먹을 정도면 좀 센 겁니다. 조금 약하게. 그거보다 아프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아프다 약하게 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럼 숨 찬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아픈 거는 약해져서 아픈 거잖아요. 숨 찬 것도 사실은 약해져서 아픈 거예요. 폐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렇다고 뭐 폐나 심장에 직접적으로 병은 있는 거 아니니까. 왜 병이 없냐? 검사를 해서 병이 없는 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검사를 해서 병이 있으면 운동 갖고 되는 게 아니지. 그건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검사를 해서 별것도 없는데 난 운동을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들인 거죠. 뭐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했더니 숨이 차.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평소에 공기가 드나들진 않아요. 운동을 하는 폐에 일부분만 공기가 드나들고 나머지는 공기가 드나들진 않게 돼요. 그래서 폐 전체가 안 움직이고 조금만 움직이고 나머지 부분은 때가 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도 산소 교환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숨이 찬 거고요. 심장도 똑같습니다. 심장도 이게 박출률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 기능과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숨이 찬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얘를 자꾸 써야 돼요. 근데 쓰는데 숨 차고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강도 조절은 앉았다 일어서기 하는데 숨 차신 분들은요 일어서기만 해도 숨이 차.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숨이 차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앉았다가 좀 쉬었다 또 일어나고 조금 쉬었다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 번 해서 괜찮아.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어. 반복했더니 그럼 두 번 하는 거죠. 연달아 두 번, 연달아 세 번. 그러면 이제 안 했던 사람은요 10번만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숨이 차요. 10번만 일어났다 앉았다 해도 숨 차신 분들은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그걸 이름하야 박스 스쿼트라고 그러는 건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한 10걸음 돼. 그러면 10번 정도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엔 좌우로 흔들어. 좌우로 흔들면서도 괜찮아. 좌우로 흔든다는 뜻은 뭐야? 한 다리로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근육에 힘이 많이 쓰죠? 그럼 숨이 차요. 그럼 좀 쉬는 거죠. 숨 차면 쉬고 그것도 괜찮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걷고. 걸을 때도 안 하던 사람은 숨도 차고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붙들고 해야 돼요.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해서 걷고 한 발 걷고 한 발 걸을 수 있으면 두 발 걷고 두 발 걸을 수 있으면 10발 걷고 이렇게 걷는 거죠. 10발 걸어지면 50발 걸으면 100걸음 걸어지는 거죠. 언제나
조금 숨찬 것은 참고 하는 거지만 너무 많이 숨찬 걸 이를 악물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땀도 나. 땀도 약간 나는 괜찮아. 하고 나면 약간 고단해. 뭐 괜찮아. 앉아서 꼬박꼬박 졸아도 돼요. 근데 일어나면 또 해야죠. 깨면. 그래서 꾸준히 하면 좋아진다. 일주일이면 약간 나아집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그리고 한 달이면 좀 더 많이 나아지고요. 100일만 하시면 꽤 많이 나아집니다. 운동할 수 있어요. 덜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나가서 이제 호숫가를 돈다. 걸을 때 막 부지런히 그러지 말고 밟고 보폭을 좀 넓게 하려고 노력해. 넓게 하면 아프다? 아프기 직전 살짝 아프고 그 정도까지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드시면서 하는 운동은 빨리 하면 못 써요. 다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이 운동도 더 많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100일 정도 되면 아픈 건 덜 아파지고요. 숨찬 것도 덜해집니다. 힘든 것도 덜 힘들어지고 어지러운 것도 덜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귀찮은 것도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귀찮은 건데도 몸이 나아지니까 귀찮은 것도 덜해져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조금은 참고 조금은 노력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건 노력을 못하는 거죠. 노력을. 진짜로 건강해지려면 본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다. 화이팅!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